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쑥 들어가면은 올라갔던 게 싹 다 빠질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물들이 줄어들었어? 내 거 내놓으면 더 잘 팔릴 수 있겠네,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김포에 이어서 구리까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서 이걸 하나씩 같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기사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 김포 서울 편입 논의 본격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가장 뜨거운 것 같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서울 오세훈 시장도 만나시고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인서울, 뭐 대학도 아니고 인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 매물. 김포 부동산 시장은 서울 편입 가능성이 지역 부동산 호재로 작용. 야, 좋아하죠,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호재. 땅값 상승률이 2.4배, 경기보다 2.4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집주인들은 매물 걷어들이고 급매만 내놓고 있고 상황 지켜보겠다.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김포 등 서울 편입 반대. 메가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찬성 측에선 교통난이 해소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지만 반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건 유권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지방 소멸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1개군 시군 가운데 이제 12개 시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에 인접해 있는데 김포 등 9개 시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 나머지 3개 단체장은 이제 민주당 소속. 그러니까 과반수가 이제 여당인 거죠. 경기도 시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로 봐야겠죠. 편입됨으로써 집값이 오르면은 찬성을 하는 거고, 빠져나감으로써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도 측면에서는 이제 좀 손실이라고 보는 거고. 11월 13일에 오세훈을 만난 구리시장, 이걸 봤군요. 구리시장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셨고 특별자치시로 편입하고 싶다라고 구리시가. 구리는 또 그게 있지 않나요? 좀 연구가, PD님? 제 남자친구 집이고요. 신혼집으로 구리가 어떨까 하고 아, 계속 보고 네. 있던 곳이었고 네. 구리에 이제 집 살 때가 왔나. 그거지,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구리시는 인구 19만 명의 작은 도시로 이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 편입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이제 중앙당에 이제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편입되는 게 뭐 이름 바꾸듯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을 텐데 내용들이 저는 다 그냥 그래요. 미래를 맞추려고 하면 이런 것도 또 관심이 생겨요. 미래에 구리가 과연 서울이 돼 있을까? 안 본다는 거야. 관심이 사실 죄송하지만 없어요.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경매를 하는 거고. 저는 그거죠. 이걸 보면 되면 가져와라. 서울시가 되면 그때 한번 볼게. 만났으니까 뭐 어떻게 되나 싶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무산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팔아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관심이 생길 때 투자자는 팔아야 되고요.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쑥 들어가면은 올라갔던 게 싹 다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흥분을 왜 하지라는 거죠. 건의를 했다는 거잖아. 아니, 건의는 누구든 할 수 있겠네. 연봉 좀 올려달라고 건의함. 에? 결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 논의 본격화, 인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 매물, 이런 것도 사실 글쎄요, 뭐 막상 다녀보면 진짜 걷어들였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물들이 줄어들었어? 내 거 내놓으면 더 잘 팔릴 수 있겠네,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만약에 팩트라면. 정치인들의 생명은 투표권이기 때문에 표심이니까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무조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 생명의 연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거를 받기 위한 일부 액션이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걸 특별자치시로 편입하는 게 건의했다고 해서 갑자기 됐지는 절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액 경매 투자자,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라시는지. 저는 소액 경매 단타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걸리는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안산 상록구를 본다. 안산 상록구를 보고 김포 이런 데는 사람들이 더 몰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안 가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었으면은 이때 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쨌든 일반 대중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모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공급은 똑같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은 줄어들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거든요. 그럼 가격을 높일 여력도 생기고 높이더라도 매도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때는 파는 거지.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생각난 게 뭐였냐면 인덕원 8억 폭락했던 충격의 인덕원. 이게 뭐냐면 8억이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 쳐볼게요. 거의 이거는 진짜 폭락 수준이죠. 13억까지 갔던 게 8억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집값이 굉장히 높기도 했었지만 호재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값이 빠지고 GTX C노선 얘기도 쭉 들어가니까 이게 거품이 한 번에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13억의 실거래가 찍혀 있던 게 그 다음에 실거래가 8억 4천입니다. 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호재를 믿고 편입이 되냐 안 되냐, 뭐 지하철이 연장되냐 안 되냐, 이 얘기만으로 집을 샀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이 빠져버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땐 쭉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이 특별자치시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호재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하니까. 내가 단타매도를 할 거면 사실 호재가 3개월 만에 갑자기 없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단타매도로 호재에 있는 가격에 사더라도 호재 있는 가격에 또 되팔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나쁘지 않은데, 갭 투자하는 건 2년 뒤를 보는 거죠. 2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전문가의 투자 식견 이런 걸 믿고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도 않고 조심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